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고정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여야 맛수다. 예, 맛수다일 수도 있고 맛수다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 소문난 두 분의 토크 장인 모셨습니다. 예, 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한 날이기도 하지만요. 10월의 마지막 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10만 구독 돌파. 와. 예, 역사적인 날 이렇게 묻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묻어갑니다, 의원님. 예, 저희가 이불 전략이라고 계속 예, 붙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청자분들 처음 만나시는데요. 두 분 한 분씩 각오, 결의, 두 분 간의 관계가 어떤지 간략하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최승재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오늘 맛수다라 그러니까 정말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네. 하여튼 영광입니다. 한마디로 수다를 같이 떨 수 있게 된 이유가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는 정말 뭐 훌륭한 또 가장이시도 하고 또 행정가이시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고요. 저는 한마디로 제가 많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다만 아까 이거 마이크 없을 때 하시던 얘기하고 너무 잘 나가지고. 아니 다만 조금 혁신가와 네. 합리성을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상당히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영배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배입니다. 앞으로 이제 장윤선 우리 대장님 모시고 열심히 취재 편의점 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최승재 의원은 저하고 동갑이고 친구예요. 근데 의회에서 만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다 이끌었던 이제 분이라서 네. 모르는 게 없고요. 예. 정말 지역에 안 가본 데가 없고 그래서 이 지난번에 사실 어디 저 해외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출장. 예. 이야 세상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 입담하면 네. 모르는 게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유쾌 통쾌 상쾌한 예. 토크가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저를 우리 최선을 국민의힘에서 다하겠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하면은 제가 예. 민주당의 약점을 다 파악할 수 예, 하여튼 여의도의 소문난 토크장인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 시정연설 끝났고요. 오찬 사랑제에서 하고 그리고 방금 1시 반경에 끝난 것 같습니다. 뭐 기사들이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일단 그래도 여당은 박수도 치고 나가실 때 다 이제 줄도 서서 이제 인사도 하고 근데 야당은 또 악수도 잘 안 하고 예, 앉아있기도 하고 진보당 의원님은 또 피켓 시위도 하셨어요. 예. 자 시정연설 이번에는 김영배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야당부터. 예, 야당부터. 사실 오늘 연설 이제 사전에는 네. 야당 대표까지 참석하는 이제 그런 티타임이 짧게나마 있었으니까 그건 참 장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지금 처음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다만 이제 시정 연설 내용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우선은 민생 말씀은 하셨지만은 저는 우선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네.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네. 한 말씀도 없더라고,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은 아쉬운 대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세계적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국가가 좀 더 나서서 재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필요한데 네. 보면은 복지도 약자 복지 정도에 머물고 네.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대책도 보니까 아주 부분적으로만 소극적으로 돼 있어서 네. 과연 국가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 정도로 연설 내용은 너무 짧기도 했지만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다. 네.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일단 뭐 방금 전에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 연설 앞두고 사실 야당 대표랑 티타임도 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졌고 뭐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금 이번에 시정 연설을 통해서 관련돼서 이번에 시정 연설은 예산과 관련된 시정 연설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안배해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거꾸로 도리어 뭐 파괴적이고 네.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언어보다는 사실 평이하지만 그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국회의 협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시정연설 가운데서 입장하고 퇴장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국가 원수가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네. 기본적인 하지만 평범하지만 또 예의 범절과 또 뭐 사실은 한 정파의 수장으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피켓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악수하는 광경에서도 이제 앉아서 또 악수하고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한테 특히 자라는 아이들한테 뭘 배우냐 뭐 이런 것까지 좀 나오는데 물론 그에 반면에 또 여당에서는 또 열렬하게 또 환영하는 부분도 또 반대적으로 있었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저는 눈에 좀 띄었고요. 그 몇 가지 개혁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네.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부터 하기 위해서는 네. 말씀도 하셨지만 네. 국회 협조를 항상 당부하셨거든요. 국회와의 국가를 위해서 네, 네. 또 국민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모델의 실천의 모습이 이제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부터 갑자기 나온 뉴스가 있으니 바로 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얘기예요. 이제 두 분 다 서울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인데, 시민들이 원할까요? 왜 이런 수가 갑자기 나온 걸까요?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 직감적으로 그렇게 네. 느껴지는데요. 예. 드디어 정부 여당이 이제 정책을 무기로 예. 이제 총선을 시작하는구나 예.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우선 이게 첫 느낌은 네. 약간 띵 하는 약간 점이 띵.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 지금?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또 뉴타운. 아. 예, 이게 뉴타운이라는 게 이제 결국 예전에도 예, 보면은 예. 광풍이 불면서 예.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예. 표를 이제 사는 예. 매표 행위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이번에 보니까 이게 서울로 만약에 편입된다고 하면은 집값이나 뭐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네.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부추기는 이런 거 아니냐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밑자락도 없이 훅 네. 들어오는 예. 이게 이제 선거용이다. 우선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경기도라는 게 네. 경자가 이제 이 저 소위 서울경 그렇죠. 이고요. 기자는 거의 기자인데 영어로 almost 네. 거의 서울이라는 뜻이 경기도예요. 거의 서울.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도 예. 경기도라는 말이 만들어질 때 예. 서울 근처 이런 뜻이 예. 거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서울이니까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학 중에 미국 사람의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정치학 논문이 네. 제목이 뭐냐면은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뜻이 보면은 중앙을 향해서만 네.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만 한국의 정치는 극점을 향해서 전부 이렇게 모인다. 모인다 이런 뜻이 네. 너무 초집중, 초중앙 집중 이 비판하는 책인데 네. 이제 그런 소위 1극 체제를 심화시키는 이제 이 지금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방 소멸, 네. 심지어는 인구 소멸, 뭐 국가 소멸까지 네, 연결이 이 맞아요. 마당에 예. 또 이렇게 집값도 부추기고 1극 수도권 서울로 예. 서울로 예. 이거는 저는 아무리 선거가 좋지만 예.
이게 이렇게 나라가 멀쩡하겠나라는 걱정이 들 정도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위기감을 민주당의 위기감을 잘 적절하게 나타낸 말도 하고요. 미국 민주당의 네. 위기감이다. 예. 사실은 이 얘기가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과거서부터 이제 김포 시민들이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교통 문제도 있고요. 김포 네. 시민의 거의 90% 가까이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고 예. 신도시 성격이 강하고 예. 또 지리적 특성상 네. 경기 남도와 경기 북도에 네. 사실은 중간에 걸쳐 있기도 하고 서울로 직결 연결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거쳐서 사실은 주변 경기도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생활권이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에 관련된 부분들로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김포 시민들께서는 네. 당연히 서울로 편입해서 같이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하셨고 제일 중요한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GTX 네. 골드라인 관련된 부분. 그 지옥 처리라 그러는 게 뭐 사실 대선 때도 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다음에 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타시고 거의 실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아주 죽을 맛이라고들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은 당연히 서울로 편입해서 교통 편의적인 요소를 갖고 싶겠고 생활 편의시설을 갖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그냥 선거 전략으로만 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야기들을 여러 고려를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종합적인 부분은 좀 필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 뭐 인구 정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네. 또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김포라는 건 지방 소멸하고는 거리가 멀고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그렇죠. 도시긴 합니다. 네. 어떻게 팽창하는 도시긴 하지만, 신도시가 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해야 될 일이라서 사실 당론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국민들의 종합적인 네. 고려 정서를 좀 감안하면서 해야 될. 아, 당론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아니 국민의힘에서 당론 우리 김기현 당대표가 예. 당론 추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다만 이제 지역 예. 사람들의 요구와 이런 예. 것까지 고려해서 예.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여튼 합니다. 김포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는지는 저희가 내일 현장 취재를 합니다. 김포에 직접 가서 김포 시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실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희가 생생한 현장 취재를 내일 한다는 말씀을 좀 예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전에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이 문제가 저는 사전 논의가 좀 필요한 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냐면 네. 이게 행정구역 개편하고도 관련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이제 발전 전략에 대한 그런 이제 균형적인 예. 그런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를 이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어떻게 좀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네.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자칫 사장될까봐 조금 이제 우려스럽다. 그 말씀 아까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 문제는 오늘 이제 어찌 보면 훅 이제 네. 제기된 문제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 의견 수렴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 예. 포함해서 좀 종합적으로 예.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좀 가서 봤는데요. 실제로 네. 가서 들었습니다. 어.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김포 시민들의 애환이 상당히 많죠. 뭐 다른 곳과 네. 비교해서는 상당히 차별적 요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뭐 예를 들면 교통 관련된 부분도 김포는 하나도 없는데 뭐 네. 성남축 같은 경우는 6개나 있고 아. 뭐 교통망이 좋은 요소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입장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국토 종합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네.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요소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리어 네. 과거에 민주당에서 정부 시절에 민주당 정부 시절에 보면은 뭐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걸 정치적인 해석으로 풀린다면은 사실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기도 지사는 반대하고 서울시장은 찬성하고 네. 이거를 어떤 다른 행정적인 특성으로 봐야지 네. 정치적인 특성으로만 보고 네.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지금 선거 분위기가 심판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 선거에서 정책 선거로 바뀌면서 심판론이 이제 행정구역 개편론이 일종의 이제 정책 선거로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뭐 집값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 그다음에 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로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서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 판이 흔들린다 이런 분석을 언론들은 저는 좀 하고 있는 것 재미나게 같습니다. 김포에 지금 지역구가 2개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2개 예. 갖고 있는데 예. 민주당 김주영 의원하고 박사경 의원입니다. 예. 그 두 분의 의견과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두 분의 생각과 의견이 서울로 가는 게 제가 직접 뭐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이제 말씀대로 야당은 늘 이제 정권 심판 견제 예. 뭐 이런 이제 선거 구도와 네. 프레임을 가지기 마련이죠. 예. 그리고 정부 여당은 정책 선거로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예. 늘 이제 생각 예.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가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고 뭐 정책 선거는 당연히 우리 야당도 다수당이기 네. 때문에 예. 책임 있게 정책 준비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게 틀렸다 맞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네.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제기했던 거는 네. 사실 정책 선거를 하려면은 현재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수출, 네. 환율, 유가, 네. 그리고 물가, 금리 네. 이런 이제 실제 국민들의 민생 현안들. 생활 현장에 네. 아주 이제 이 핵심인 문제들에 대해서 네. 여당이 먼저 야당과 함께 예. 좀 이런 문제를 대책을 이렇게 세우자라고 해야 이제 맞고 두 네. 번째는 이번 예산 시정 연설만 해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고 지금 이 가계 부채가 거의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 네. 거의 폭탄 터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빚내 가지고 참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가계 부채 폭탄에 대해서 사실 국가가 책임 있게 재정을 확대해서 오히려 서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네. 정책적인 걸 이렇게 내놓으면 진정성 있게 정말 민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대책을 논의하려고 한다라고 받아들일 텐데 네. 지금 그렇지가 않고 사실 일방적 독주는 계속되고 있고 네. 사실 검찰공화국이란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걸 훅 네. 언론에 그냥 터트리는 식으로 나오니까 네. 당연히 이제 야당이 보기에는 이게 진정성은 없고 일부 이제 소위 자기들 국면 돌파를 해가지고 선거로 국면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 네. 상태고 그게 오늘 특히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예. 이게 과연 진정성 있는 정책적인 제안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는 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차분하게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저희가 이건 조금 더 쿠킹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어제 양당공이 이제 의총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일부 영남 의원님들께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예, 비토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낙동강 발언 이거 사과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영남 출신 수도권 험지 출마 요 얘기가 아주 중요 쟁점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동일 지역 3선 출마 금지 두 가지가 이제 각 당 공이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선 의원들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두 분 모두 공이 초선이세요. 네, 그래서 마음 놓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네.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혁신이 관련된 부분들은 방향성이나 네. 뭐 그다음에 국민과 눈높이 그다음에 혁신이가 출범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의 지지율이 네. 답보 상태고 그다음에 총선이라든 앞으로의 국면에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좀 얻고자 하는 부분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 개혁 아주 뭐 근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가고 국민들이 얼뜻 보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혁신을 하기 전에 내부에 관련된 부분들과 어떻게 목소리를 맞추느냐 그것이 일방적인 부분으로 절단을 내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같이 대화와 그다음에 형식을 거치고 네. 그러면서 잘못된 거와 잘된 것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또 서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순응하고 지금은 굉장히 살벌하게 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예. 것이 그 과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예. 어떤 목표를 갖고 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잘하자는 부분들이 명확해진 기준이라면은 근데 그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잘하자는 부분들이 변질되고 네. 잘못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자체가 네. 정치를 해봤던 분이 아니고요. 사실 거리가 좀 있던 분이고 사실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 또 모시고 왔던 요소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영남이라는 것이 이제 수도권하고 틀리게 공천이 네. 당선. 민주당도 뭐 사실은 호남 지역이 또 그런 부분이 요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 사실 세계적으로 네. 또 근원적으로 보면 다뤄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단순하게 물갈이론으로 네.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선수를 이렇게 착출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전에 국민들의 시선과 국민들의 시각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지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상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상대를 총선이라는 국면을 앞두고 상대를 의식할 것이냐, 네. 우리 내부적으로 잘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두려움도 있겠죠. 네. 결과에 대한 두려움.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분명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인요한 혁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옳다. 갖고 가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예. 사실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럽다. 그러면 영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반발할 수 있다? 내부에서는 네. 여러 가지 그걸 갖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면은 예. 사실은 이미 혁신은 실패했다고 저는 도리어 말씀드리고요. 그걸 갖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예. 대화와 예. 그다음에 의견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의견이 예. 파열음으로 비춰지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네. 서로 네. 대화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네. 공멸하겠죠. 공멸할 거다. 어떻게? 근데 저는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할 때 예. 조금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통령께서 반성하겠다. 맞아요. 나부터 반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혁신위가 꾸려지면서 저는 뭘 반성하겠다는 걸 먼저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순서잖아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반성한다. 그래서 뭘 바로 잡겠다. 네. 뭐를 혁신하겠다. 이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올지 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낙동강 발언만 네.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는 영남 지역에 물갈이를 하려고 아. 출범했나? 이렇게밖에 이제 인상이 안 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을 혁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영남 지역 물갈이. 영남 지역 물갈이 하려고 그래서 대통령하고 가깝거나 당권파.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를 졌는데도 책임 안 본인은 졌죠. 남았잖아요. 예. 그대로 있잖아요. 예. 정치 계정만 바꾸고.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야 실세들은 남고 네. 자기들 위주로 영남을 물갈이 하겠구나. 그래서 대통령 친한 분들이나 네. 혹은 뭐 검사들이나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네. 낙하산으로 다 내려오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제 반발심이 네. 저는 당연히 당내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겠구나 예, 싶었는데 지금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나 저도 보면 최고위원도 해봤고 혁신위원도 해봤고 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뭔가 바뀔 게 뭔지 뭘 바꿀 건지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바꾸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각오가 엿보여야 네. 그걸 믿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화라는 거는 반드시 잡음이 생기게 돼 있는 거고 네. 이 내부 갈등이 생기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게 혁신이 아니라 갈등을 좀 더 키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목적어가 빠진 네. 혁신이다. 뭘 바꾸겠다. 저는 혁신이가 출범하는 자체에 대해서 네. 큰 의미를 둡니다. 사실은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네.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혁신을 출범하고 네. 그다음에 구성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충분하게 네. 메시지가 가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고요. 결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메시지를 자칫해서 잘못 내서 네. 구성원들이 반목이 생기는 것보다는 결과를 갖고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도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영남 물갈이니 수도권 뭐 위론이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근원적인 부분은 정치 혁신에 관련된 부분. 사실 그 되게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집권 네. 여당으로서도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야당에서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 갖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로남불적인 요소, 그다음에 네. 과거의 여러 가지 네. 행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리어 야당에서도 네. 국민의힘의 혁신의 과정을 당연히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네.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실패를 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면은 네. 공당으로서 네.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다음에 사실 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야당이 또 이익을 얻는 뭐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예. 정치 혁신 그다음에 그 개혁적인 요소를 함께 어떤 예. 면에서 본다면 응원도 하고 예. 그다음에 격려도 하고 그리고 야당이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줘라. 욕만 하지 말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뭐 격려와 이렇게 대놓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책임감 의식은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어제 이준석 대표가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수도권 험지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영남에서 올라오면 되겠냐. 일단 첫 번째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 이제 콕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수도권 아니라 지금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로 간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진보 강세 지역이니까 이게 험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험지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국민의힘 안에서. 근데 저도 사실입니까? 근데 그 남구에서 북구로 가면서 그 네. 험지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네. 제가 누가 봐도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설마 사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여당의 혁신위가 성공을 하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서 아까 야당 대표를 네. 이제 처음 직접 티타임도 했고 네. 그 간담회도 아까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했고 오찬까지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즉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요청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혁신위가 여당에서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 자주 하시라 이렇게 좀 주문을 아마 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이제 여당 내에서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민주당도 사실은 우리가 다수당인데다가 다선 의원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저희들도 특정 지역에서 특히 수도권 호남에 아주 많은 의석을 지난번에 그렇죠. 당선했었기 때문에 예. 혁신을 상당히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도 바짝 네. 쪼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혁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좀 오래 한 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또 이제 약간 누군가가 모범을 보이면서 혹은 뭐 약간 당을 위해서 네. 헌신한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예. 어떤 뭐 이선 후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선당후사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단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정말 이제 아깝게 네. 졌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절체절명의 네. 순간이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를 잘 치러야만 네. 이재명 대표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음.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배지를 한 번 더 단다든지 네. 혹은 아니면 뭐 당선에 안정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약간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에게 이제 이 손해를 네. 보게 돼 예. 하는 결정이 될 거고 국민들이 예. 보시기에 그렇게 하면 민주당 별로 찍어주고 예.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저는 당이 전체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과반 이상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할 거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일단은 그 생각하고. 결단의 내용이 뭘까요? 그 저는 이제 뭐 이준석 대표도 보니까 TK 얘기했어요. TK로 네. 자기 고향이죠. 네. 그 고향이 있는 곳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국민의힘도 난리 날 거다. 네. 한 게 이제 또 그런 네, 이제 맞아요. 취지지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뭐 상상이라는 거니까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한 지역에 묶이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적인 네. 선거를 지휘하면서. 직접 지휘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이 예. 들고요. 이재명 대표만큼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자원이 우리 민주당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 선거라는 게 해보면은 그렇게 이 전국적 인물이 지역에 한번 왔다 가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지역구 선거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 많아요. 네. 특히 지난번 3년 전 선거에서도 한 3천 표 이하가 네. 한 30여 군데가 어. 되는 걸로 압니다. 예. 이번은 더 치열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박빙승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누비는 게 예. 저는 오히려 뭐 이제 우리 당을 위해서도 당연히 더 예. 이제 필요하고 예.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빙승부처를 누려라 이런 말씀 주셨고요. 김기현 대표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뭐- 당이나 뭐-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하고 의견을 네. 얘기 못하는 것이 네. 이상한 당이죠. 그렇게요. 그런데 이제 그 막 지금 보면 뭐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 해가지고 막 논란이 많은데 유상범 의원이 기승전 김기현 비난하는 홍준표는 같이 가기 어렵다.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는 홍준표는 안고 유승민, 이준석은 내쳐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화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홍카콜라가 아니라 쉰카콜라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지 시장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는데 그거 하나 못 잡아 넣나. 여기서 그거는 이재명 대표. 가 하나 못 품나.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네. 대선이 박빙으로 나왔었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로 대통령과의 어떤 서로 간의 대화도 사실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적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양당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뭐 집권당에 대한 어떤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언행들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선이라는 시간이 왔고요. 네.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네. 신임 뭐 이런 요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겠죠. 아. 뭐 국회가 그동안 여러 가지 역할에서 네. 민주당도 당 대표의 네. 어떤 중심으로 뭐 여러 뭐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고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승절 대통령이 하명받는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은 네.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처럼 비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출하기 위한 하기 위한 키오스적인 뭐 그런 근데 요소라고 좀 보고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바라보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시각은 아니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치인들이 있는데 왜 대통령이 됐든 당 지도부가 됐든 비판할 거 왜 세게 못하냐. 이거 민주당은 그런 거 되게 자유롭잖아요. 막 계속 그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 노조 이원우 의원 계속 막 저는 그렇게 그게 좀 하죠.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아, 지난번에- 문화가, 정당 아니, 문화가. 그 정당 문화가 틀리다고 생각하면은요 사실 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 에. 왜냐하면 그 당 대표 우리 김기현 당 대표에 대해서도 네. 여러 가지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 딱 예, 나라했잖아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전 대표와 당 대표 간에도 의견 충돌 나오지만 대통령이라는 부분은 예. 기본적으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도 시절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있었지만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당 지도부의 수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적인 권한 그리고 대통령이 잘해서 국정을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소까지 했는데 대통령을 일편적으로 비판과 그래서 권력 수쟁에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대통령이 잘해서 국민들한테 사실 국회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국민들하고 국정 운영을 잘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저는 도리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자기 과실한다거나 뭐 항상 역사적으로 자기를 과하게 행동을 해서 뭐 선거에 표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당 대통령을 사실은 뭐 비난해서 뭐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둘 것이고요.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거고 현실적인 거고요. 또 집권 여당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 때문에 대통령과 충돌이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찍어내기 밀어내기 할 때 이게 우리 헌정 역사상 아주 오래간만에 있는 일이거든요. 예. 대통령이 뭐 이제 이렇게 당 대표를 막 비판하는 바를 네. 하고 하면서 대통령실하고 당 대표 그렇게 여당이 충돌하면서 예. 근데 막 이제 당헌 당규 이 소송까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쵸.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하여튼 찍어내서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후보 선정 과정도 이게 김기현 대표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게 용산에서 특별 사면을 시켜주면서 후보가 사실상 김태호로 내정됐다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그렇죠. 이 국민의힘은 당이 사실은 용산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니까 당 내에서는 당연히 그걸 반발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검찰 출신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대통령실 이런 그에 대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분위기상 이 당 내에서 다양성이 확보되고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혁신이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실은 뭔가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당정 간의 그런 관계 정립부터 저는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사실은 그런 내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 문화가 틀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을 하고 접점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 기간 동안에 수석대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파들이 모여서 그 분출해 나가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 또 그렇게 해서 또 어떨 때는 보면 뭐 국민의힘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뭐 체계적으로 움직일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이나 이런 요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하나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메시지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결과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나가는 문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민주당에 비해서 우월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항상 우리 선거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통해서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공당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네. 변화하는 과정, 네. 그다음 당이 발전하는 과정이라고까지는 제가 뭐 차마 말씀 못 드렸지만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찌 보면 리얼하게 살아야 되고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살아야 되고 또 구성원들이 살아야 되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네. 뭐 필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도 그 지금까지 한 과정의 결과에서 또 실패했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선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일 건데 변화됐다는 게 항상 정답으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한테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당연히 정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필수적인 숙명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의 여러 가지 분열과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도 사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한테 필요한 거는 혁신이 우선이고 네. 민주당에게 필요한 건 단결이 우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늘 진보는 이제 분열로 망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소위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적인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는 결정적으로 지금 중요하고 필요할 텐데 지금 보면은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 소외되고 네. 있고 이렇게 무조건 잘 따라가고 예스맨들만 당내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오히려 예스맨들끼리 뭉쳐가지고 뺄셈 정치를 막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 중에는 좀 똑똑하네. 네. 또 좀 어느 정도 중진 중에는 저 사람 이야기가 상당히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쪽 사람들은 다 밀려나거나 나가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현직 대구 시장까지 만약에 그렇게 네. 조금 듣기 싫은 말씀하신다고 해서 밀어내 버리면은 네. 누구랑 혁신을 할지 누가 그걸 혁신적인 어떤 보수라고 볼 수 보겠냐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사실은 단합을 하되 네. 그 속에 혁신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뭐 이상민 의원님 이렇게 잠깐 네. 말씀 주셨는데 다양성은 여전히 지금처럼 확보를 하되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전체적인 단합을 해치지 않는 그래서 출발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매우 중요한 때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계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 단결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친명 비명 단결합니까? 예, 이제 민주당이라는 틀에서는 같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비명, 친명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사실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좀 다르고 견해가 좀 다르다. 이거니까 다른 거는 토론하면 되잖아요. 예. 갈라설 정도면 당연히 그거는 원래 옛날부터 갈라설었을 예. 거고요. 토론에서 극복이 가능한 정도의 저는 뭐 예, 요소다 이런 그렇게 말씀 확신하고 주셨어요. 뭐 민주당이 단결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분명히 그런 부분의 과정을 몇 번 겪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우리 김영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처럼 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많이 바뀔 거다,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의 예. 과정을 예. 하나하나 사실 크게 문제를 삼은다면은 네. 거꾸로 전 도리어 결과를 못 만들어낼 것이다. 분명히 그런 내용들 그다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을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저는 변화가 충분히 메시지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네. 중간에 선거에 진 다음에 곧장 혁신이가 또 출범을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이 구성에 대해서 또 인유한이라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목소리를 아주 보면 투박하지만 아주 원초적인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동안에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대선 때 또 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새로운 개혁을 하자. 또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성격을 좀 탈피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 국회와의 대화가 좀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강론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소통이 좀 덜 됐다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그것을 뭐 선거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게 진정성으로 느껴지고 또 결과에 대한 생각이 있어지고 또 민생에 관련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네. 또는 뭐 과거에 민주당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똑같이 민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시경제든 민생경제든 네. 재정 확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누가 설득을 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당내의 민주화, 당내에 관련된 내부적인 혁신 그리고 당내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을 사실은 그거를 국민들하고의 교감에서
탈피해서 아무리 해봤자 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한 많은 변화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변화 대통령의 생각의 변화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당 공이 이제 총선기획단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유한 혁신위, 그다음에 총선기획단,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이렇게 삼두마차 체제로 김기현 지도부가 이제 계속 가는 거고요. 이제 민주당은 이제 총선기획단 출범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선기획단에서 어떤 방향과 방침, 전략적 판단 속에서 총선기획을 해야 된다. 네. 그거를 김영배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의원님. 예. 일단 지금 이번 주 중으로 아마 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출범할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고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수석 사무부총장, 민주연구원장 등과 네. 일부 위원들이 예, 예. 이제 포함이 될 것으로 뭐 제가 들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가 직접 총선을 챙기겠다. 혼자 챙긴다는 뜻은 아니고 예, 예. 실무형으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실전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전에 맞게 전략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게 평가를 하고요. 예, 예. 다만 저는 야당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예. 이기려면 예. 국민들과 폭넓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세력과 넓은 우산을 펼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엄브렐라 조직 이런 이야기, 우산 조직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총선기획단이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범국민적인 민주당의 넓은 우산 네. 혹은 이제 연합 예. 체제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예.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여러 번 공언을 해왔습니다만 시스템 공천. 예, 그래서 지난번 공천 TF에서 전당원 투표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시스템대로. 그래서 경선이야 각 지역별로 있겠지만 그럼 룰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이제 제대로 이제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네. 정착시킨다면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마지막으로 네. 인재영입, 혁신 이게 상징이 아무래도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래 세대 거기다가 민주당이 좀 경제를 챙기는데 약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네. 있어 왔기 때문에 예. 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 또 요새 국제 정세가 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좀 잘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들 이런 분들을 여하이 잘 이제 영입하느냐 이 문제도 좀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닌가. 그러니까 그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준석도 있고 이렇게 그 천하용인도 있고 이렇게 젊은 세대가 이렇게 톡톡 튀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 민주당에는 좀 젊은 정치인들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참 아픈 지적입니다. 예. 아픈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22대 국회 준비 과정은 네. 저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민주당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정당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네. 저는 거기에 총선 준비 전체 절반 이상의 역량을 투입할 정도로 저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과거 뭐 다른 과거 얘기를 하면 또 그렇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은 가장 일사불란한 정당 역사상 초유의 일사불란함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이 바라본 시각에서 평가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것이 여러 가지 개파의 긍정적인 면으로 총화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지금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인재영입을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해서 위기론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마치 총선 임박해서 공정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꼼수라고 생각하고 또 네. 거기서 일어나는 파열음 때문에 도리어 상대방의 경쟁에서 우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점수를 깎아먹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비록 노출을 시키고 속살을 다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하게 만들어지면서 네.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지지를 얻어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기획 때 인재 영입, 그다음에 행정 시스템, 공천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정치 혁신 아까 네. 말씀드린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책임감도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단순하게 의석에 한두 석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집권 여당으로서의 미래를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전 계층을 아울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대통합을 이뤄내는 부분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그거의 최소한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양당 공이 이제 뭐 총선 신호탄이 오른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에도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도 상당히 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또 사실 이제 예산 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엔 저희가 예산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요것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오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악수 청했을 때 이제 그만두셔야죠 이렇게 발언을 한 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못 봤습니다. 예, 지금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보도는 나왔습니다. 예, 이런 발언이 적절하지 있었다. 않았죠. 사실은 시정연설을 하러 왔을 때 물론 이 사적인 의견으로 할 수 있고 또 뭐 100번 양보해서 공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한테 주약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장소와 시간과 공간은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본인이 마치 네. 뭐 야권의 아주 수사적인 요소로 보여졌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도리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거의 대통령에도 마치 다른 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의원들과 많은 얘기를 해서 취임 후 가장 기쁜 날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지금 방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임기 중 가장 슬픈 날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가장 기쁜 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쁜 날이 계속되려면 국회하고 계속 만나야 되고 야당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2분 만난 걸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떡 본 김에 제사 지냈다. 떡 본 이렇게, 김에 제사 지냈다. 국회 오는 김에 네. 그 밀렸던 숙제처럼 이재명 대표도 잠깐 만나고 네.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만나고 예.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일이고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네. 진짜 야당 대표를 포함한 당 대표들과 원내 대표들을 좀 정례적으로 만나시는 게 좋고 특히 아까 법안을 여러 개 이제 직접 네. 호명을 하셨던 게 있거든요. 네. 국가재정법이나 또 예산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당연히 11월 달 중으로 네. 후속으로 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한번 사전에 네. 만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율을 하고 네. 대통령이 직접 좀 야당 대표들을 대통령실로 혹은 뭐 제3의 장소에서라도 저는 그렇게 불러서 만난다면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진정성 있는 조치로 평가도 받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야당이 왜 안 돕겠습니까? 네. 민생을 위해서는 오늘도 뭐 보면 이재명 대표도 민생 말씀하셨고 네. 대통령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 이거 이제 앞으로 진정성 있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 강력한 이제 소신과 네. 신력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에 대해 신념이 있는 행동들을 해오셨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냈던 것도 있고요.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그런 화두를 계속 던졌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결과가 네. 단순하게 이분만념이 아니라 국민들과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네. 또 국회와 특히 야당이 네. 또 국민들의 일부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설득해 나가는 과정 또 함께 하려는 의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을 해나가는 모습은 저는 되게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와가지고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끝나고 인유한 혁신이 다음은 한동훈 비대위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한동훈 그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얘기를 이준석 당 대표가 네. 정당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지금 현실만 받고 현재 보여주는 현상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그것이 국민들하고 딱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치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국민과 딱 접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 이상적인 얘기고요. 예.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타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캐릭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기가 있죠. 그런데 그 한동훈 그 장관이 정치권으로 온다 한다에 대해서 본인도 지금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네. 뭐 한마디로 호사가들의 의견이거나 아니면은 경계한 사람들의 의견일 수도 있고요. 그만큼 주목의 인물이긴 한데 다만 대통령과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좀 겹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라서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네. 대중 정치인을 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숙제가 있겠죠. 그런 숙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험지 출마론도 나오고 또 다른 면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행정부의 어떤 장관으로서의 그 이상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대통령 참모로서 국회의원을 온다는 모습은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고요. 그 스타성을 스스로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마저도 떨어지는 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다 안 온다. 책임은 그거는 모른다. 본인의 어떤 근데 이제 다만 이야기를 던진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퀘션 마크인데 네. 책임이 있는 모습을 회피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나중에 온다고 봐야 되는. 뭐 100%는 아니지만 네, 온다고 봐야 된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 예. 즉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마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이 친히 예. 직접 챙긴다. 지휘할 거다. 아. 이렇게 지금 하는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게 보는 것 예. 그렇죠. 같은데요.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데 예.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에 이게 분소냐 뭐 이런 비판들이 막 쏟아질 거고 너무 단일 색깔로 네. 여당이 그렇게 너무 단일 색깔로 가는 거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겠느냐 이런 장관 스타로 만들어진 게 민주당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이제 네. 커질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헤어질 결심 뭘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에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네. 내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당 대표 글쎄요 못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하여튼 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준석 대표 뭐 2달 안에 하니까 연말 안에 뭔가 모종의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결심을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국민들의 시선을 뺏지 못한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 정 당대표가 예. 그래도 젊은 혁신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무려 60분 54초 동안 그 여야 정치인 2분 모시고 여야 맞수다 해봤는데요.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좀 힘드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뭐 별로 말씀을 안 하는 만담 분위기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예, 잘해보겠습니다. 좀 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우리 김영배 의원은 여러 가지 네. 같은 뭐 예. 수산 백과사전을 앞에 놔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하여간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 분이 럭키 세븐이었어요. 777. 예, 앞으로 여야 맞수다 777. 777번 하는 그날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분 고맙습니다. 20만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20만. 가시죠.